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31일 주말 오후고요. 오늘 준비한 차트는 빅히트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빅히트 차트를 보면서 올해 이 IPO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총 3종목이 있었어요.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마지막 이 빅히트까지 굉장한 청약률과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던 종목들인데 사실상 최근에 이 흐름들 자체가 그렇게 다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시세를 줬던 거고, 상장만 됐다 하면 그냥 앉아서 최소 따따블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정도의 수익을 다 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재 이 큰 흐름은 좋지도 않고,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을 시기 자체가 그렇게 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였어요. 말 그대로 대형주고 그리고 코스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 또 한편 10월달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눌림을 줄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만큼 그로 인한 빛을 발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빅히트 관련된 종목은 특히나 오늘로서 4번째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세 차례 중에 2차례는 빅히트 관련해서 DPC, 초록뱀, 그리고 넷마블까지 어찌됐든 현재는 이 방탄소년단의 대장은 빅히트다. 기존의 DPC 혹은 넷마블이 치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대장의 역할을 했다면, 빅히트가 상장이 되면서 이래나 저래나 이제는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대장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한 개별적인 호재가 있지 않으니까 시장의 영향에 맞춰서 같이 하락을 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또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금요일날 이 공시가 나왔죠. 저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와, 진짜 살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의 공시였어요. 정말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힘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공모가였고, 또 거기 공모가에 발행된 가격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2118원. 정말 도둑놈들이죠. 어떻게 보면 도둑놈들이고, 이게 11월 3일날 상장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상장 이틀 전부터 물량은 어느 정도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악재, 그런 이유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한 차례 더 하락을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로, 실제적으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차트로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빅히트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을 당시 자체가 10월 15일이에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면서 강하게 하락을 해주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다시 한 차례 하락을 한 그림인 거면, 어떻게 보면 이 차트의 그림 자체가 이 코스피의 영향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락을 해주고 어느 정도 박스 안에서 횡보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 차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7만원대가 한 차례 변곡, 그 자리에서 기존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면 또 한 차례 하락을 하게 되고, 그 하락의 시점이 다시 변곡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15만원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15만원대에서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신규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셔도 된다. 5일선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날 5일선을 지지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한 차례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런 자리에서 물타기든 뭐든 하고 방향을 보고 더 이상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못하면 거기서 뭐 해야 된다? 판단을 해야 된다. 내가 끌고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이 15만원대에서 이 변곡점 자리가 나오고 난 뒤에, 그죠? 변곡점 자리가 나오고 난 뒤에 이 15만원, 그러니까 변곡점이 나왔던 이 몸통 자리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목요일날. 그쵸?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변곡점이 나오고 한 번 더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자리를 잡아야 이게 상승에 대한 변곡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못 갖추면서 한 차례 그럼 더 눌렀다가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음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결론적으로 이 공시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켰어요. 한 차례 더. 그죠? 그리고 시장 자체가 뭐 대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다음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존에 악재가 깔려있던 이 코로나 관련 유럽과 미국은 꾸준했잖아요. 그거를 추가 부양책이라는 혹은 실적이라는 이 호재로 악재를 덮고 있다가 이 호재를 걷어내버리니까 수면 위로 악재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업종 차트의 이 코스피 차트만 보더라도 이 변곡점이 나왔던 이 빅히트에서 변곡점이 나왔던 시점이 요 자리예요. 이 윗골이 달았던 요 자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5일선을 타고 가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5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 요때가 고점이 제일 높고 2349.33,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도 2345.46, 그리고 2330.17.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요. 5일선을 못하고 고점이 낮아지니까 역시 빅히트도 요날 16만 6천원, 요날 16만 3,500원, 그리고 요날 16만 1,500원. 5일선을 따라서 올라타지 못하고 내려간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막상 이 호재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없으니까 코스피 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의 이 빅히트라는 자리가. 그리고 나서 이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면서 한 차례 더 누른 그림인 거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차트상에서 갭이 생기면 메꾸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올라올 때 요런 자리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기존의 저점을 잡았던 자리가 15만 2천원 부근인 거고, 어제 고점으로 올라왔던 자리가 15만 1,500원이에요. 결국 갭은 메꿨다라는 거예요. 시가를 14만 9천원에 형성을 해놓고 갭은 메꿨다. 그리고 다시 눌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 정도 이 공모가 나오면 코스닥으로 따지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잡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훨씬 크게 갭이 떨어졌을 부분도 되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관점이에요. 한 차례 더 눌렀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 여기 변곡점이 나왔던 15만 2,500원에서 고점을 형성했던 게 16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14,500원 정도에 대한 이 상승을 보였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렸기 때문에 이 변곡점을 이탈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니까 한 차례 더 눌러놓고 개파락으로 눌러놓고 위로 올라올 때는 지지였던 자리는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맞고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인 거고, 그럼 지금에서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13만 8천원에서 13만 8,500원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당분간은 한 차례 또 요 자리에 대한 요런 박스권을 조금 연출할 수는 있어요. 뭔가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코스피 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둘 중 하나가 나와야 이 안에서 박스를 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 2118원이라는 이 추가 상장이 나왔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중국계 기업의 돈이다. 그래서 막 별의별 소리가 많죠. 우리 한국은 뭐 중국에 항상 머리를 뭐 조아리네 어쩌네 저쩌네 뭐 별의별 이 개인들의 말씀들이 좀 많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중국 관련이에요. 중국 관련인 거고, 이 상장되는 유통 주식 수로 보면 이 전체적인 상장 수에 대비해서 1%, 그러니까 0.3%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0.3% 정도의 0.3% 정도의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주주 물량이 72%예요. 그죠? 그러면 2,400억, 제가 항상 이 숫자에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소리 욕을 먹었는데, 제가 항상 차트만 보다 보니까 숫자에 약한 거 좀 양해만 부탁드리고요. 차트 관점으로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900만 주 정도, 900만 주 정도만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거든요. 나머지 2,400만 주 같은 경우는 이게 대주주 물량이에요. 뭐 넷마블, 방시혁씨, 그 다음에 뭐 스틱,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묶여있는 거고, 900만 주 중에 이 170만 주 정도면 5% 정도 수준이거든요. 5%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2,100원대면 지금 가격이면 거진 70% 70%가 아니죠. 70배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물량이 다 나올 거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했던 회사 자체가 이 빅히트,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면 지금의 자리에서 142,000원, 공모가가 135,000원인데 지금의 자리에서 이 물량을 다 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왜? 여기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신규 상장했으니 차후 나중에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뭔가 또 한 차례 파동을 한 번 더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35만 1,000원을 넘어간다는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이라는 게 유지는 할 수 없어도 한 차례 튀어오를 수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의 이슈만 강하다면. 모든 종목들이 그러잖아요. 강한 상승을 내놓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종목 중에 만약에 10종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그 가격대에서 버티는 종목은 많아야 2종목에서 3종목인 거고, 나머지 뭐 8에서 7종목은 다 제자리 혹은 이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최소 50에서 60%는 내려앉는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눈에 보여지는 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면, 실제적으로 이 물량이 다 나갈 거냐, 어느 정도 물량을 팔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더 높은 가격에 이 물량을 출회할 거냐, 그리고 지금의 6회라는 건 상장되기 전에 1회에서 5회 정도에 대한 이 추가 상장이 또 한 번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비상장일 때. 그죠? 그 전에 있던 그런 물량들도 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 내부적인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제가 기존에 DPC 뭐 초록뱀을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건, 실제적으로 19년도에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유럽이든 어디든 이 해외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공연에 대한 투어를 하면서. 근데
19년도에 못했던 데가 어디다? 중국이에요. 그때 한알령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이 BTS에 대한 중국 공연은 취소가 됐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중국에 대한 매출은 거진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관점이에요. 나머지에 대한 매출로만 엄청난 상승,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런 실적으로 인해서 다른 3대 엔터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장을 하면서. 지금은 5배 정도 차이지만, 10배 정도 그렇게 뻥튀기라고 표현하긴 그러지만 그렇게 상장을 시킬 수 있었던 여건이었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시진핑이 12월 달에 올 수도 있네 어쩐네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중국이 최대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인원이 엄청나고 그럼 그런 시장이 공략이 된다면 한 차례 더 큰 실적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래나 저래나 13만 8,500원 13만 8천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 한 차례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개별적인 이슈가 없으면 이 코스피 시장이 올라서냐 못 올라서냐의 기준으로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아무리 개별적인 이슈가 없으면 이 변곡이 나왔던 여기 16만 3천원을 당분간은 넘을 수는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런 박스냐 아니면 이 바닥권이냐. 왜? 그래도 최근 들어서 하락을 거래량이 하면서 그나마 이 떨어지던 하락이 한 차례 올라왔던 거래량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된다. 왜? 기존에 지지를 했던 변곡점이니까. 그럼 이 밑에서 변곡점이 한 번 더 나올 거냐? 그렇지 못하고 시장이 좋지 않아서 한 번 더 밀린다면 이제 공모가 밑을 살짝 하회했다가 변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13만 5천원이 그 공모가기 때문에 한 13만 4천원 혹은 13만 6천원 정도 선에서 한 차례는 받을 거다. 대신 이제 나중에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또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놔야 그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이 가격대를 만들 수 있다. 말 그대로 공모가가 13만 5천원인데 이게 하락을 해서 이제 보호예수 물량은 더 낮긴 하겠죠.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굳이 10만원대까지 내려앉은 다음에 거기서 그 물량을 받아서 올라간다라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얘는 외국인하고 기관의 물량이 어느 정도 이 종목을 끌 수 있는 수급의 주체예요. 왜? 시총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기준에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를 보더라도 이 종목도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락을 해주면서 여기서 변곡점이 나왔어요. 이 두 개의 봉. 그쵸? 여기서 한 차례 저점을 지지하면서 십자양봉이 나왔죠. 그럼 십자양봉이 나온다면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 자리다. 바닥에서 나오면 위로 상승할 확률이 높고 고점에서 나오면 밑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십자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량을 올리면서 변곡에 성공했어요. 여기는 변곡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자리 위로 그 다음날 시가가 형성이 되면 한 차례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인 건데 개파락을 시켰죠. 그러면 이제 지지해야 될 자리가 여기 몸통의 자리인 거고, 이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나와요. 이 중간값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그림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적게 터졌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 변곡점이 생겼던 몸통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그래서 저항을 맞고 다시 눌렸다가 양봉으로 한 차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모습을 그리다가 그 다음날 또 개파라고 밀어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보호예수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량이 요 자리니까 하루 이틀 전부터는 물량을 어느 정도 내놓을 수 있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내놨고, 요 자리가 저거죠. 변곡점의 시작점이니까 요 밑으로 주가를 내려놓고 올라올 때 요 자리를 저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갭자리는 여기에 대한 갭자리가 나왔지만 원칙적으로는 저점이 기존에 여기서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한 저항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저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눌러서 현재 이제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의 모습은 이제 기존의 하락폭이 커지다가 요 자리에서부터 한 차례 땡겨 놓고 슬금슬금 누르면서 이제 물량을 눌리면서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또 자리를 잡아가는 그림을 슬금슬금 만들어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제는 뭐다? 어느 정도 신규 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럼 다시 이런 모습에서 올라올 때 여기 몸통에 대해서 저항을 한번 확인할 거고, 왜? 거래가 그나마 들어왔던 자리니까.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언제? 어제 확인을 했어요. 금요일날. 확인을 했다라는 건 이 거래량을 여기서 적은 거래량으로 상응을 했다는 거고, 이제는 밑으로 내려올 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43,500원 정도,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자리까지 말고 양봉을 2개 뽑아냈으니까 이 음봉 나왔던 끝자리 4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48,500원에서 49,000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까지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유지를 해줄 거냐, 그러면서 이평, 위에 있는 이평들을 밑으로 깔아줄 거냐, 그리고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에 대한 갭을 메꾸로 올라올 거냐의 관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요렇게 보면, 요런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요. 말 그대로 큰 박스를 두고 현재 이 캔들이 이 박스권 중간에 밑에 있냐 위에 있냐거든요. 밑에 있다면 뭐다? 중간값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바닥까지 내려앉는다. 그리고 이 중간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뭐예요? 올라왔던 자리죠. 고점. 그죠? 즉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고 이 중간값을 못 넘어서니까 뭐한다? 다시 한 차례 박스의 하단을 확인한다. 박스 하단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중간에 중간값을 확인한다라는 거고, 이 자리에서 또 못 올라서고 눌리는 그림이 나오면 또 한 차례 박스 하단, 이 박스 하단이 여러 번 때리면 뭐한다? 깨져서 내려간다라는 거고, 중간값을 넘어서면 그 다음 중간과 중간에 이 박스권을 확인, 넘겨서 지지하면 또 이 박스권 상단과 중간에 중간값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고 또 눌렸을 때 중간값, 깨지면 이 밑에까지, 안 깨지고 버티면 또 한 차례 확인, 올라타면 그 다음 박스 상단. 그러면 여기서 한 번이니까 한 번에는 못 뚫을 거다. 결국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이 중간값 위에서 캔들이 놓을 거냐 밑에서 놓을 거냐에 따라서 한 차례 더 혹은 위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빅히트 같은 경우도 자,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이제는 여기가 고점인 거고 138,000원만 지지를 해준다면 그 자리에 대한 이 138,000원에 대한 중간값을 이 박스권 하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까지. 더 내려간다면 뭐 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투자를 할 거라면 내가 그럼 물려있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손절을 하고 나갈 거냐,
다른 종목으로 메꿀 거냐. 나는 그럴 실력이 안 된다. 다른 곳 나가도 시장의 영향이 좋지 않으면 어차피 또 깨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봐요. 그러면서 물타기 할 시점을 꼭 바닥에서 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5일선이 내려앉았을 때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면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가 1차적인 물타기 할 수 있는 시점인 거고, 그리고 한 차례 올라오더라도 뚫고 넘겨서 막 넘어가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또 두 번째 물타기 하면서 올라오면서 물량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시죠? 시간이 좀 길어졌으니까 이 빅히트하고 카카오게임즈만 녹화방송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별도로 제가 녹화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혹여나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